안녕하십니까? 가정주부 마리 미카입니다. 제가 오늘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왜 계속 정치를 해야 하는지, 가정주부 마리 미카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, 왜 계속 해야 하는지,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님요. 정말 그 국민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이신 거를 제가 두 사건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게 됐어요. 어, 인혁당 사건, 그 다음에 제주 4.3 사건. 이 두 가지 사건은 진보 진영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, 이거를 또 해결을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해결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노력도 보이는 게, 인혁당 당시 그 고문으로 인해서 그 조작된 사건이죠. 인해서 그 피해자가 국가에게 배상금을 받았는데, 그 금액이 초과돼서 이자가 나왔는데, 그게 내가 배상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받은 돈은 6억 원인데, 내가 토해내야 할 이자는 15억 원이 된 거예요. 그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. 그래서, 법원에서 이제 국가와 그 피해자와 간에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면제하라는 법원의 그 화해 권고가 있었는데, 그거를, 지난 정부에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. 왜 안 됐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해요. 그래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라는 지시를 한 거죠. 그래서 해결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너무 웃긴 게, 왜 그러면 그 진보 진영에서는 왜 그 당시 그 본인들이 그 정권가 잡으셨을 때는 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으로 해결을 안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. 또 제주 4.3 사건도, 이것도 그 사건 직권 재심 청구라는 게 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이 무죄 받을 길을 열어주는 그 청구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하신 거예요. 이게 보니까 이 4.3 사건 그 피해 회복 노력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, 아니 문정부 때는 뭘 하셨나요? 그때는 4.3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지난 4.3 사건 추념식에 당시 한동훈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더라고요. 그랬더니 그 야당 측에서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. 이분들은 정작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거를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노력들은 한 거는 별로 보이지를 않는데, 그 기념식 참석하는 거에는 굉장히 노력하고, 그거 참석 안 한 것 갖고는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하시고 하셨는데, 그러면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렇게 재심 청구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, 응? 인혁당 사건이나 그 4.3 사건에 대해서 해결할 어떤 노력이 왜 안 보였는지, 그건 제가 못 본 건지, 한번 묻고 싶어요. 정말. 그리고 그냥 제가 보면은 그 진보 진영 쪽 사람들은 어떤 기념식 같은 거에는 굉장히 그냥 노력을 하세요. 보여지는 거. 근데 정작 그 일을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보이지를 않는 게, 이 두 사건만 봐도 정말 얼마나 이게 정말 의아한지 전 정말 정말 묻고 싶습니다.
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한동훈 그 전 위원장님이 얼마나 그 국민들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진영에 관계없이 정말 정치적인 거에 전혀 상관없이 얼마나 진심이신구나, 이런 걸 정말 보여줄 수 있잖아요. 이게 사건만 보면 이건 진보 진영의 그 일이에요. 그래서 그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의 노력이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. 근데 오히려 우리 그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, 이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제가 국민들한테도 정말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제가 느끼는 건데 얼마나 정말 국민들에게 진심인지 그걸 좀 느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. 또 근데 또 홍 시장님은 또 뭐라고 또 말씀하셨네요. 뭐 총선 참패 책임이 있는 사람을 다시 당대표로 불러들이려 하는 것은 당의 앞날보다 사익을 우선시키는 대세추종주의, 뭐 레밍주의로 보인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위원장님을 그 공격하시는 듯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.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. 시장님은 17년 대선 말아드시고 바로 또 18년 대표 계속 맡으시고 그 지선 말아드신 분이시잖아요. 아니 본인은 그렇게 하셨으면서 한 위원장님은 너는 하지 말라, 이게 말이 됩니까? 아니면은 그 본인이 그렇게 그냥 그 전적이 있으시니까 또 후배가 자기의 전적대로 또 그렇게 하실까봐 걱정되셔서 그래서 그렇게 만류하시는 건지. 근데 제가 볼 때는요, 그 한 위원장님이 그 홍 시장님보다 굉장히 더 똑똑하시고 또 추진력도 계시고 능력도 있으신 걸로 보이세요. 그러니까 너무 홍 시장님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오히려 그 홍 시장님의 그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저의 그 영상들에 댓글들을 참 많이 남겨주세요.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. 그래서 좋은 정말 댓글 보면서 저는 되게 즐겁고 또 감사한데, 또 거기에 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. 그래서 이제 또 그 중에는 한 위원장님이 이번에 또 당대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. 네, 충분히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.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팬클럽 수준으로 뭐 정치가 가능할까요?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더 구력을 쌓은 후에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셨고요. 또 정치를 뭐 평가 기준이 셀카 요청과 당심이면 곤란하죠 하고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요.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 그라는 정치인은 전 아마 우리 보수 쪽에서나 뭐 진보 진영에서도 제가 보기 어려운 그런 정말 새로운 정치인이고요. 근데 이제 좀 더 구력을 쌓은 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요.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구력이라는 게 뭐 정치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뭐 이랬는데, 근데 정치가 그냥 정말 공부를 해서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은 그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정치 외교학과나 뭐 정치학과 출신들 막 석박사들 많잖아요. 공부를 해서 잘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런 분들이 다 나와서 정치를 하셔야죠.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.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정치라는 게 정말 이게 정말 내가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 이게 헤쳐나가야지 이게 뭔가 이루어지는 거지, 밖에서 그냥 그 뭐 지켜보고 해설하고 공부하고 해서
해선을 할 수는 있지만, 정말, 직접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는, 그거는 정말 진짜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했을 때 그게, 뭐 정치의 구력도 늘고, 정말 국민들을, 그 정치가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질지도 직접 뛰어들었을 때, 그때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, 공부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, 뭐 수영도 마찬가지로 왜 운동도 그렇잖아요. 뭐 바깥에서 물 바깥에서 아무리 무슨 헤엄치는 거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수영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.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그 물 속에서 내가 스윙을 할 때 그때 나의 수영 실력도 늘듯이 저는 저의 의견입니다. 어, 한동훈 위원장님이 직접 정치에 뛰어드셔서 그래서 거기서 부딪히시고 또 거기서 그 본인의 정치에 갈 길을 또 여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.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저의 개인적인 생각. 예,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정말 제가 정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말 그 진보 진영에서도 하지 못했던 그 인혁당 사건 그 초과 지급된 그 배상금에 대해서 그 법원의 하해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없게 이렇게 막아주시려고 노력하셨던 거. 그리고 그 제주 4.3 사건 그것도 직권재심을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하심으로써 정말 그 억울하게 처벌받을 사람들이 무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.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오셨던 그 진심이 꼭 국민들한테 다 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한동훈 화이팅! 감사합니다.